새로운 제도가 이제 생긴다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서류를 교육청에 내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선생님의 생각이나 세계관이나 신앙 경력에 관한 서류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서류를 꼭 우리 사학에서 그 선생님의 세계관, 신앙 경력에 관한 서류를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세례증명서 받는 게 참 좀 어려워진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이것조차 받지 않는다면 동성애 찬성론자인지 아니면 정통 기독교에 다니시는 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큰 어려움이 학교에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학입니다. 지금 여기 목사님들, 우리 성경 가르치는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분명히 이제는 뭘로 뽑냐면 종교학으로 뽑습니다. 성경 교사를 뽑는 게 아닙니다. 1차 시험 필기시험을 교육청에서 내게 되면 무슨 교사를 뽑냐면 종교학 교사를 뽑습니다. 종교학은 우리 신학을 하신 기독교 교육을 하신 목사님도 내지만 이슬람이나 또 불교에서 수행하신 분도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종교학 과목 안에 기독교, 불교, 이슬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종교학과 출신들도 여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엉뚱하게 종교학이라는 과목으로 우리 종교와 다른 분이 종교를 가르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기독 사학에 기독 교사가 없는 그런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은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배운 모든 것들이 교육과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 교육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으로 학생들이 가르치기도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례나 종례, 상담, 면접, 또 학생들을 대하는 모든 걸 통해서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고 또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와 권학 이념이 다른 선생님들이 왔을 때 지금까지 형성됐던 기독교적인 공동체 문화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얘기들을 아마 많이 기독교 학교에서 들었을 겁니다.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이 기독교 학교에서는 거의 열리지 않습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정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연 제대로 졸업할 수 있을까?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겠죠. 이제 그런 학생들도 기독교 학교 가면 너는 졸업할 수 있어. 그래서 권유하는 중학교 선생님, 공립중학교 선생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의 문제가 사실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기독 사학에서 그 많은 학생들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이런 것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사학이 꼭 존재해야만 되는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교사들의 문제, 이거는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은 이제는 사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전에는 기간제를 겪으면서 기간제를 통해서 또 시험을 보고 학교를 선생님을 했던 이런 선순환의 좋은 과정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어쩌면은 사학을 지원하는 공시생들이 늘지 모르겠다. 사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간제 교사를 통해서 그 학교에서 선생님의 성품을 보고 또 시험에 합격된 분들 중에 우리가 기독교사의 신앙이나 인격을 보고 모시는 그런 좋은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들이 다 없어지지 않나. 대학 가는데도 정시와 수시가 있습니다. 정시는 성적만 갖고 뽑는데 수시는 학생 생활기록을 통해 그 학생의 성품을 보고 뽑는 게 수시인데 어쩌면은 공립학교에서 뽑는 것이 정시와 같다면 사립학교 기독사학에서 뽑는 것은 수시와 같다. 학생 교사의 성품을 보면서 우리가 그 선생님을 모시게 되는 그런 과정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사학에서 대학 입학 지원율 좋은 대학 지원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많은 학부모들이 사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립하고 사학이 똑같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학이 더 우수한 성과를 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건 결국 교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학의 교사 시스템에 선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사학 교사 선발 시스템이 공립 교사 선발 시스템보다 우수합니다. 여태까지 우수한 교사 시스템을 공정성이라는 잣대 하나로 그 생태계를 다 무너뜨리고 여태까지 우수한 교사를 뽑아서 우리가 우수한 성과를 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일들을 왜 해야 되는가? 저는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를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공정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훌륭한 교사를 뽑아야 되는 거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말 사학에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사학이 무조건 공립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도리어 공립이 사학을 따라오기도 하는 이런 시스템의 교사 선발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공립에 있는 제 친구 교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립에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교사 초빙제, 그다음에 우선 전보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장 선생님이 본인이 뜻을 같이 하는 공립에서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 학교는 10%고요. 그다음에 연구 학교는 30%에서 50%, 자기 학교 선생님의 30%에서 50%까지 자기 뜻과 같이 할 수 있는 선생님을, 다른 학교에 계신 선생님을 모셔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공립의 과학고나 특목고는 우선 전보 제도가 100%입니다. 교장 선생님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100%까지 내가 학교에 채울 수 있는 제도를 공립은 갖고 있어요. 왜? 공립의 교사 선발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고. 근데 왜 사학에서 정말 사학의 권학인형과 같이 하고자 하는 교사를 모시는 일을 막는다는 것은 지금 공립에서 하고 있는 것과 볼 때 너무나 불일치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문제가 있고, 어느 학교, 제가 인천에서 두 학교가 같이 공동 출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상당한 공정성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공정하다라는 느낌으로 뽑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데 왜 이것을 강요해야 되는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